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경매 투자 이렇게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제 가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은 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물건을 주로 추천해 드리는 그런 코너가만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얼마큼이나 벌었는지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좀 어렵다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실제로 경매에서 투자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매는 실제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얼만큼의 자본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은 얼만큼 올리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들은요. 저는 경매 강의를 약 20여 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투자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 같이 투자하신 분들, 저한테 교육을 받고 투자하신 분들의 그 투자 실사례입니다. 실제로 투자해서 번 것, 실제로 들어간 비용,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수강생들의 실사례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가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점점 더 많은 케이스, 많은 사례를 올려서 경매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코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계동에 있는 빌라를 실제로 낙찰받으셔서 투자하신 그 케이스를 한번 아주 깊숙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것은 약간 생소한데요. 비포 대 애프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매입할 때가 딱 비포라고요. 매도할 때를 애프터라고 한다면 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익은 많아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재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낡았죠. 그러나 재개발한 후에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나죠. 부동산, 재테크, 특히나 경매 투자 이런 데는 이런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라는 걸 딱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이 투자 사례도 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상당히 큰 물건이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 아마 살펴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례를 설명해 드릴 물건은 네, 사건 번호가 2018 타경에 108땡땡호가 되겠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6-17-170 번지 300땡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은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였었고요. 토지 지분이 7.34평, 건물이 10.85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은 1억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억 240만 원, 80%였죠. 근데 이 물건을 우리 투자자께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았냐? 1억 3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80.47%의 낙찰 받으셨습니다. 단독 응찰이었습니다. 혼자서 응찰했었습니다. 이 단독 응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단독 응찰은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낙찰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독응찰에서는 대부분 다 성공을 하셨습니다. 단독응찰은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응찰하는데 내 혼자만 들어가서 응찰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최저 가격 비슷하게 응찰을 하겠죠. 응찰하는데 이것은 소신 응찰의 결과다. 누구 눈치 받지 않고 이 물건은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난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 난 낙찰 받으면 난 된다 라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만 이 단독 응찰에 대개 낙찰이 되십니다. 그래서 단독 응찰로 낙찰되면은 대개는 결과가 다 좋습니다.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한 물건이다. 그래서 소신껏 해서 1억 300만 원에 뭐 80% 정도의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주택연금 물건입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목이지입니다. 영목이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된 주택을 근저당을 설정하고 연금을 죽는 날까지 주는 거죠. 그게 주택연금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연금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해당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경매를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그 사이 그동안에 이렇게 대출해줬던 연금을 대출해준 거죠. 대출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것. 이게 주택연금이죠. 남는 금액은 물론 상속자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런 주택연금 물건이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앞으로 계속 더 물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연금이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상계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지하철 4호선입니다. 여기가 상계역이고 여기가 노원역. 지하철 7호선이 있는데 여기는 마들역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말씀드릴 것은 상계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상계역에서 도보로 뭐 5분에서 10분은 절대 안 걸리고요. 5분 남짓이 걸리거나 뭐 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상계역인데 상계역에서 바로 요 뒤에 상계역 뒤에 앞에 벽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벽산 아파트 지나자마자 곧바로 있는 물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물건은 다세대 주택은 낙찰받아서 수리를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건 뭐 결과론적 이야기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상계 5동이 되는데 이 상계 5동이 현재 모아주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주 핫한 곳이 되어 있죠.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지금 재개발 물건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그것은 그 전의 이야기라서 예측할 수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1억 3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찰 받았을 때 이 다세대 주택은 어땠는지 비포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빌라입니다. 가장 동네에서 평범한 빌라고요. 3층입니다. 여기 있는 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빌라죠. 네, 이 빌라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네, 요 앞에 이곳이 벽산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벽산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냥 비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도가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었죠.
하다 보니까 그 자제분들 여기서 누군가가 살질 않으니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에도 뭐 이렇고요. 뭐 이런데 보일러실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엉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도저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은 이 집을 수리를 안 하고는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자, 수리한 결과입니다. 비포는 이렇고 애프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입문이 되겠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싱크대 모두 다 새로 했고 방, 도배 모두 다 했습니다. 샤시도 모두 다 바꿨고요. 네, 방 모습이고요. 네, 아주 뭐 새 집이 됐죠. 완벽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네, 싱크대 모습이고 주방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집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죠. 이거 공사하는데 약 한 3주 정도, 3주 내외 정도 걸렸습니다. 소요됐습니다. 네, 화장실 모습이고요. 샤시도 다 하이샤시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서 바꾸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얼마냐? 1,454만 원을 견적이 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하신 분은 본인이 시간 여유가 조금 있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돈을 드리느니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거의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싱크대는 본인이 직접 다 재갖고 싱크대 공장에 직접 가서 요 싱크대 이렇게 했는데 직접 공장에 가서 주문했더니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해 줬고요. 샤시 가게에 가서 자기가 다 제가 가지고 가서 그것대로 샤시를 제작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샤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샤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시 가게에서 샤시 공장에서 추천해 주는 그분 소개받아서 그분한테 직접 일당을 주고 샤시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공사를 다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더니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냐? 약 한 700여만 원 정도, 700만 원 안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의뢰했던 것에 비하여 거의 절반 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하신 분의 실 자료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제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을 즐겨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경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좋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쁘게 집 꾸미는 것이 취미이신 그런 것을 흥미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부대 비용이 뭐가 들어갔나 볼까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이 약 한 114만 원 정도, 100만 원 남짓하게 들어갔고요. 중개 수수료, 이제 나중에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매도할 때 약 한 70여만 원 정도 중개 수수료 줬고요. 또 수리비가 약 한 700여만 원 들어가서 약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9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물건은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1억 3,800만 원에 실제로 매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수리한 것을 매도도 금방 됐습니다. 잔금 납부 후 약 2개월 후에 매도가 됐습니다. 팔렸습니다. 잔금 납부 후 2개월. 그러니까 약 한 20여일 동안 수리를 했고요. 그 후에 중개사무소에 매도 일을 해서 중개사무소에서 뭐 한 달 남짓 안에 이제 매도를 해서 다 끝났죠. 그 가격은 1억 3,8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로 벌었냐 하면은
1억 3,800만 원에 팔았고요. 낙찰받은 것은 1억 300만 원이죠. 거기에 부대 비용이 약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전에, 양도세 내기 전에 세전 2,6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올린 겁니다.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양도세도 계산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양도세 이런 것은 지금 예전과 지금이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앞으로도 바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되려고 계속 지금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많이 바뀌고, 또 양도세는 이 양도에서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2주택, 3주택자,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 다 내고 얼마냐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계산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결과적으로 약 2,6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잔금 내고부터 약 한 낙찰받고 나서부터, 잔금이 아니라 낙찰받고 나서 약 4개월 만에 2,600만 원의 세전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될까? 겠죠? 투자 금액은 최소한 그냥 모두 다 내 돈을 갖고 한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맨 처음에 낙찰받은 금액, 잔금해서 1억 300만 원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후에 수리비, 기타 등등 들어간 거 약 900만 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억 1,400만 원, 1억 1,200만 원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를 활용하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대출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더, 예를 들어서 70% 정도 대출한다면 내 돈 약 3천에서 4천 정도, 그죠? 3천에서 4천 투자해서 얼마? 2,6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는 꼭 아주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아주 비교적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특징이 뭐냐? 경매는 부동산에 관한 수익은 크게 양도 차익과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샀다가 판 가격의 차이, 또 월세를 받는 것의 수익,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경매는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투자 기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양도 차익을 위한 부동산에서 나의 자산을 그렇게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 투자하셔서, 이건 아주 이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내 자산이 이렇게 눈사람이 이렇게 굴리면 자꾸 더 커지듯이 그렇게 하는 즐거움도 맛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낙찰받아서 돈을 버는 사례,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 갖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